차렷 경례. 오늘은 경기를 할 때 인사법 보고 벌칙을 들어가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처음에 심판 선생님이 제스처를 취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들어오는 동작을 일단 연습을 해보자고요. 항상 선수는 심판 선생님 등 뒤에서 들어와서 가운데에 딱 쓴 상황에서 심판 선생님이 팔을 이렇게 모아주면 양쪽 끝에서 인사를 하고 세 발자국을 걸어 들어오고 앞에 사람을 마주 보고 인사를 한번 하고 한 발 앞으로 딱 나오면 2m가 나와. 그럼 그 2m에서 진행을 하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자, 먼저 저 양쪽 끝으로 한번 가서 서볼까? 자, 들어왔어. 자, 들어온 상황에서 심판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하면 아니죠. 항상 인사를 하고, 자, 들어오세요. 그리고 세 발자국. 그리고 인사. 그리고 한 발 앞으로.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사법이야. 나는 조금 심판 선생님한테 나라는 사람을 그래도 알리고 싶다. 똑같아. 인사를 한번 하고 앞에 와서 심판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마주 본 사람한테 인사를 한 다음에 한 발자국 앞으로 와서 인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인사의 한 번의 차이인데 앞에 있는 사람은 인사를 한 번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나를 보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 심판 선생님이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했구나. 그래서 기분이 조금은 좋죠. 자, 그리고 들어왔어. 근데 인사를 안 한단 말이야. 서로. 심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 그때 인사를 하고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경기가 끝났어. 자, 도복 고쳐 입어주세요. 도복을 이렇게 고쳐 입었어. 승자승을 이렇게 했어요. 몰뚱몰뚱 서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자, 하고 난 다음,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이긴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악수를 청할 수가 있죠. 근데 진 사람이 살짝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 사람 자유죠. 악수를 같이 해도 되고 악수를 하기 싫으면 그냥 인사하고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예시예종 스포츠니까 서로 악수를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정의는 없어. 그래도 끝나면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나갈 때 뒷걸음질을 해서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끝에서 인사를 하고 다시 심판 선생님 뒤로 빠져나가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승자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승.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예 인사를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요. 다시. 자, 요번에 이쪽으로 해볼게요. 자, 승. 자, 하고 그대로 걸어서 나가서 쓰고 그냥 인사를 하면 돼요. 서로. 인사하고 뒤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체육관에 있는 지도자,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연습을 각 체육관이나 학교에서 다 하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면 좋고, 좋아서 그냥 인사하고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승. 와! 하고 뛰어갑니다. 와! 앞에 사람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승을 했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 선생님이 이렇게 하죠. 인사. 그리고 또 서 있어요. 끝났는데. 둘이 멀뚱멀뚱 서 있어. 그럼 심판 선생님이 악수를 하라고 하는 심판 선생님들도 있고 나가라고 하는 심판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만 자, 승자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빠르게 인사를 하고 자, 악수를 하고 자, 빠르게 뒤로 걸어 나가서 자, 인사를 하고 빠르게 나가면 돼요. 자, 왜 빠르게 이야기를 하냐면 체육관은 경기장이 적어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들 빠르게 집으로 갈 수 있죠. 이 안에서 2분 시합이지만 대부분 3, 4분을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빠르게 해야지 더 빠르게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경기를 하는데 2분이라는 시간 안에 점수를 따고 포인트를 빨리 해야 되고 벌칙도 유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왜 벌칙이 들어가고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풀어줄게. 자, 일단은 우리가 외곽을 나갔을 때 심판 선생님들이 벌칙을 주는 이유가 있어. 잡았어.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동건이가 뒤로 조금 움직이면서 바깥으로 나간 거야. 자, 그럼 심판 선생님이 그쵸? 심판 선생님이 이렇게 2번을 하죠. 이거는 바깥에 표시를 해서 나간 사람을 지도를 주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발이 하나가 나가서 다시 돌아 들어오면 지도가 아니야. 그런데 체육관 시합은 인원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을 그냥 바로 지도를 주라고 심판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면 나가는 동시에 기술을 들어가면 지도를 안 받는 거죠. 나갈 때 공격을 하면 돼요. 그럼 벌칙을 안 받겠죠?
동건이가 태연이를 잡고 움직이면서 기술을 한번 들어가 봐. 움직이면서 자, 이제 들어가. 자, 그러면 자, 그쳐를 했어. 그리고 시작했어. 그럼 또 잡어. 또 움직여. 업어. 자, 그리고 그쳐. 그럼 심판 선생님이 쓴 상태에서, 자, 이 사람이 공격을 2번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을 딱 본 상태에서 한 바퀴, 2바퀴, 3바퀴 반에서 지도를 딱 줘요. 그럼 이 상대가 왜 내가 지도를 받은지 모르잖아. 이 사람이 공격을 연속으로 2번을 들어가고 이 상대가 공격을 들어갈 의사가 없고 방어만 했다고 해서 지도를 주는 거야. 자, 그럼 쉽게 설명을 해보자고. 이 사람이 공격을 2번 들어갔어. 지도를 따는 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지도를 땄지. 그럼 얘는 또 공격을 2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지도를 또 딸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격을 해야지. 외기 상황에서 동건이가 잡고 막 털면서 공격적으로 한 5초 정도 돌아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업어치기. 그쵸. 동건이가 외깃을 잡았어. 잡아놓은 상태에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를 세겠죠. 심판 선생님이 그철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기술을 들어간 거야. 거기서 만약에 맺혔다 그러면 내가 그철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포인트 인정을 해줄 거야. 지도는 안 들어갈 거야. 그런데 못 맺혔어. 그러면 나는 3초서부터 4, 5초 안에 외깃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깃 표시를 하고 지도를 준다는 거지. 3초에 시작을 해서 4, 5초 안에 빠르게 뭐 바꿔잡다던가 아니면 공격을 들어간다던가 그러면 벌칙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럼 그걸 알고 시작을 하면 3초 정도 4초 정도에 손을 놓는다던가 공격을 들어가면 외깃 지도를 받지 않겠죠? 서로 왼쪽과 오른쪽 자세에 서 있을 때 사람이 틀어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등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 이렇게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세요. 뭔가를 하고 있어. 자, 근데 그쵸. 봤을 때 누가 공격적이냐. 틀어잡은 사람이 앞으로 계속 돌아 나오려고 자세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태안이는 등을 잡은 상태에서 등을 핀 상태에서 계속 따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도를 누구를 주냐면 등 잡고 손을 폈다라고 생각해서 등을 이렇게 잡은 표시를 하고 지도를 준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방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등 잡으면 적어도 이 사람도 허리 껴치기나 허리뛰기나 모로 걸기나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온다던가 기술을 들어가서 엎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벌칙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싸움을 하는 거야. 안 잡았어. 자, 업어, 땅. 그러면 심판 선생님이 안 잡았기 때문에 그처를 하죠. 자, 이런 상황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살짝 내려줘서 지도를 줘요. 이건 위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모션을 취하는 동작이 있어. 그거는 잡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도를 주지 않아. 룰이 요번에 바뀌었죠. 양손 뜯기. 태안이가 가슴깃을 잡았어.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잡았어. 딱 뜯었어요. 그리고 손을 놔. 그리고 다시 자기 싸움을 해. 또 가슴깃을 잡아. 또 뜯어. 놔. 그쵸. 근데 이미 첫 번째서부터 양손 뜯기를 하고 손을 놨기 때문에 지도를 받는 거예요. 양손 뜯기를 하고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벌칙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꼭 큰 기술을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양손으로 뜯고 한 손이라도 잡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야. 자, 여기서 잡고 뜯었어. 뜯은 상태에서 한 손만 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손이 가슴깃으로 가도 되고 요 손이 외깃이든 가슴깃이든 틀어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공격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뜯자마자 바로 공격을 들어가긴 어렵죠. 그래서 뜯자마자 바로 가슴깃을 잡고 앞에 발을 때려주면서 좌우로 움직인다던가 틀어잡는다던가 뭐 이런 상황을 하면 벌칙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손 뜯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동건이가 손을 이렇게 가슴깃에다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커트 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그쵸. 손이 상대를 못 오게 이렇게 막는 행동을 하면 이것도 지도가 들어가는 거야. 시작점은 앞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몸을 막으면서 못 잡게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동건이가 틀어 잡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태안이가 목을 뒤로 빼.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목을 틀어 잡혔을 때 내가 스스로 빼는 상황. 우리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지도를 줘요. 그런데 잡는 모션을 하는 행동을 할 때 상대가 틀어 잡지 않은 상태에서 목을 빼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을 계속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못 잡게. 계속. 못 잡게. 그쵸. 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이게 지도일까요? 아닐까요? 지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잡았을 때 빼는 것만 주는 거지 잡고 뜯고 올라오는 그 동작에 몸을 쓰는 거는 반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아주면 경기를 할 때 조금 편하게 시합을 할 수 있고 요즘에 시합장에서 마스크를 전체 다 쓰고 시합을 하는 사람들만 마스크를 벗고 경기를 하고 있어요. 좀 속상해. 관중석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장 잘못된 거는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하는데 사이드를 보는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심판을 보면서 속상해요.
아직도 지도를 하고 시합장에 와서 사이드를 보는 대표 관장님들이고 코치 선생님들인데 막 야 이 새끼야 야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찍고 싶었던 거고, 항상 나올 때 체육관에서 2, 3주 뭐 인사법이나 예절법, 반칙 이런 상황을 단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도에 들어와서 예시의종 인사법과 끝나고 반칙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알았죠? 고생했습니다. 자, 차렷! 경례! 오케이. 마스크 벗으니까 좋아.